네, 안녕하세요. 안정영의 취업 스피치, 저는 안정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황 면접을 좀 봤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걸 또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정답이니까 이걸 외우고 가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조로 만드시면 좋으니까 인사이트를 얻으시라는 차원에서 이건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조직 상황은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상사나 동료와 함께 회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쉬운 상황이 아니라 좀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뭐 솔직한 감정을 나타낼 때는 나타내 주시고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니까 배려와 공감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4개를 봤으니까 오늘도 한 4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지원자분의 상사라면 어떻게 하겠냐 라는 질문. 이것도 참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이죠. 당연한 답이긴 해요. 일단 맞춰야 되겠죠. 상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 왜 내가 맞출 것인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면 좋습니다. 다음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상사랑 뭐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는 얘기 할 텐데 저는 그 전에 그 앞단에 나 먼저 돌아보고 상사한테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실제 답변 내용을 보면서 좀 맞춰볼게요. 예, 정말 바라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면 슬쩍 웃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했잖아요. 실제 여러분들 보고 진짜 솔직한 여러분들 심정을 얘기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어렵잖아요. 그쵸?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니까 정말 바라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고 슬쩍 웃으란 거죠. 하지만 면접관님, 지금 이 일은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하기 싫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지원 의지, 그 열정을 좀 보여주자는 거죠. 또 사람이 어떻게 다 나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 또 들어보니까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결국 사람 때문에 퇴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의 어려움도 느껴보고 싶고요. 또 내가 도전해서 이겨내서 그 안에서 더 큰 보람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나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겠다. 무슨 말이냐? 일단 내가 한번 견뎌는 보겠는데 이게 계속 심해지면 넌 그래도 계속 견딜래? 상사한테 얘기해야 되잖아. 그럼 상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자는 거죠. 왜? 어떻게 보면 상사도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황 면접에서 컨설팅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일단 나한테 먼저 찾아라는 얘기를 꼭 해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만든 어떤 원칙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나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자라는 거죠. 그렇게 지내면서 어느 정도 회사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사와 진솔한 대화를 해서 한 발자국씩 양보해서 뭐 부장님, 팀장님, 뭐 제가 그동안 부족한 저랑 생활하셨는데 혹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달라, 아니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가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더 좋은 팀워크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답 아닙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실제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한다면 정말 베스트겠죠. 베스트. 아무튼 이러한 팁들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음 6번째. 휴가를 받았는데 그 기간에 상사가 휴가를 반려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거 휴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갑자기 야간 근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역시 당연한 답이죠.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해본다는 거죠. 그 다음 상사한테 물어보겠다. 그 다음에 상황 파악해서 업무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상사분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죠. 저는 그 원인을 나한테 먼저 찾자. 상사한테 뭐 팀장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혹시 내가 처리할 일 중에 무슨 이슈가 있는 건 아닌가? 라고 먼저 검토를 먼저 하도록 하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게 없어 라고 한다면 그때 상사한테 가서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본 다음에 상황을 살피고 바로 일 처리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여기 쓰진 않았지만 만약에 일 처리하는 힘든 상황이야. 면접관은 또 압박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너의 뭐 결혼식이야. 아니면 뭐 굉장히 위급한 뭐 그런 일이야. 할래?
못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같이 일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시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일이 계속 주어진다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 청하겠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뭐 동료가 됐건 아니면 뭐 직속 선배가 됐건 물어봐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휴가를 내려고 진행했던 일들은 뭐 일단 연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해 구한 뒤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뭐 최대한 뭐 빨리 처리하고 가겠다든, 즉 이 뒷부분은 거의 다 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원인이 나한테 있는지 아닌지 찾도록 한 다음에 상사한테 부탁해봐서 상사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뭐 도움을 청하거나 빨리 처리하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 다음 7번째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상사나 동료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전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일단 저는 듣고 공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어떤 생활 신조를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빠져나가기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시승한다.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성과 측면도 얘기한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예, 저는 경청의 힘을 잘 알고 잘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불평, 불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 저는 그냥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유를 먼저 얘기해 주자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즐거움이라면 진행하는 업무에 대한 허심탄회한 잡담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뒷담화잖아요. 직장인의 가장 큰 즐거움이 뒷담화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뒷담화라고 표현을 못할 거니까 약간 제가 애둘러서 표현을 했어요. 진행하는 업무에 대한 허심탄회한 잡담도 포함된다. 또 그러면서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행동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그래도 내가 힘들 땐 이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구나, 뭐 이런 환경들이 좋게 만들어진다면, 우리 결속력을 더욱 다질 수 있다면 더욱더 기꺼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인사이트가 생긴다면 제언을 해준다거나 조언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 저 스스로가 조직을 건설하게 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포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불평불만을 듣고 이걸 내가 뭐 참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건전한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좀 약간 창의적인 이런 방식을 제안해 줌으로써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미지, 그쵸?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가치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전달해 주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본인은 창의적인 기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상사는 기존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지원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분화 전략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 일단 공감해서 설득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저는 먼저 이 업무에 어떤 이슈가 발생한 건인지 그것부터 살피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저랑 들으니까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첫째, 내용의 방향성이나 방법론에 대한 지시가 달라졌는지. 왜냐하면 보고서를 신나게 쓰고 있는데 갑자기 바뀔 수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방법론 자체가 알트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지시가 달라졌는지. 두 번째, 의사결정권자가 바뀔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아니면 이게 일주일 후에 보자고 했던 보고서인데 갑자기 내일 보자고 한대요. 그런 거에서 기한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이런 등등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원인을 좀 찾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상사와 함께 빨리 보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겠다. 최대한 이렇게 세분화를 해서 그런 경우를 따져본 다음에 상사랑 그 최적의 방법을 찾겠다. 그래서 기존의 경험칙, 신속함을 요구하는 것이 더 집중된다면 당연히 상사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마음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마음은 없지는 않겠지만 쓸데없이 고집 부리기보다는 빨리 일을 마쳐야 되니까 업무 완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혹시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적용시킬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어렵진 않죠? 이제 계속적으로 제 강의를 좀 들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일단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할 것이고, 그거에 따른 세분화 전략, 그리고 이 대답을 했을 때에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좀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황 면접할 때 늘 얘기하는데 삼성의 창의성 면접이나 상황 면접은요 결국 토론 면접일 거예요. 내가 A를 얘기하면 A의 약점을 면접관은 얘기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완 논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황 면접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 주어질 수 있고요. 특히나 가장 많이 물어보는 상황이 이런 어떤 내 상사와의 연관된 그런 상황을 많이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은 예제를 좀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정시간이 없으신 분은 뭐 저의 어떤 사례도 좋고요. 다른 분의 어떤 사례를 좀 보시고 약간 조금만 각색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인 것처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상황 면접 중요하고 어려운 면접이긴 한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상반기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꼭 완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